때로는 엉뚱한 상상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상상이 현실에서 실현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적 전환을 이끌어낼 때 그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닌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한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 서양의 역사와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프레스터 존의 전설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레스터 존의 전설,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기독교가 시작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기독교를 처음 시작한 순간이었고 약 300년 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는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사막과 초원을 지나며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6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변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은 동쪽에서 밀려오는 유목민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몽골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이슬람 지역으로 밀려들었고 이슬람은 서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물리적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이 두 종교는 충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면전이었으며 1차 전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투에서 이슬람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기독교군은 이슬람군에 맞서 큰 고전을 겪고 있었고 그러던 중 기독교 측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레스터 존의 전설 등장. 이슬람 측에서 악마의 군대가 등장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군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십자군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고 그들은 프레스터 존이라는 신비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이슬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프레스터 존은 동쪽에서 강력한 기독교 왕이 나타나 이슬람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소문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프레스터 존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4세기부터 시작된 소문에 따르면 프레스터 존은 동쪽의 먼 땅에 살고 있으며 이슬람보다 더 강력한 기독교 왕국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12세기 중반 동로마 제국에 도달했고 결국 유럽 전역에서 프레스터 존에 대한 믿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세력은 2차 십자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프레스터 존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1177년에 프레스터 존을 찾아 동방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절단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 소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프레스터 존은 이슬람의 심장부인 이라크와 티그리스 강을 넘나들며 기독교 왕국을 이끌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몽골 제국과 프레스터 존. 그러나 13세기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몽골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이슬람과 기독교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결국 이슬람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기독교 세계는 몽골을 프레스터 존이 이끄는 군대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몽골군은 실제로 프레스터 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슬람의 적인 몽골군이 나타나자 기독교 세력은 이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프레스터 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스터 존의 전설은 점점 더 신비롭고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동방에서의 전투를 계속하며 몽골 제국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때 마르코 폴로와 같은 탐험가들이 동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아시아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프레스터 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도 프레스터 존은 단순한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전설 에티오피아. 프레스터 존의 전설이 동방에서 찾을 수 없자 유럽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유럽은 다시 한번 프레스터 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동쪽이 아닌 남쪽, 즉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라는 기독교 국가가 프레스터 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기독교 전통을 지니고 있었고 유럽은 에티오피아를 프레스터 존의 본거지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육로로 에티오피아에 도달하는 것은 이슬람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럽은 바다로 향하는 항로를 찾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왕자 엘리케는 아프리카를 돌아 에티오피아로 가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으며 그 후 바스쿠 다가마가 인도까지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프레스터 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결국 프레스터 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터 존의 전설의 끝? 프레스터 존의 전설은 결국 17세기에 사라졌습니다. 이 전설은 유럽이 기독교 세계의 구세주를 찾으려는 노력과 이슬람의 압박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상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이 사라지면서 유럽은 다른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지리적 경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항로가 열리면서 유럽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프레스토존은 실존하지 않았지만 그 전설은 유럽을 이슬람의 압박에서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럽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럽은 프레스토존을 찾으려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이는 세계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레스토존 전설의 영향, 새로운 탐험의 시대. 프레스토존의 전설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였지만 그 상상은 결국 역사적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은 프레스토존을 찾기 위한 수많은 탐험을 통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유럽의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벗어나 동양을 넘어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로 개척과 세계화의 시작. 프레스토존을 찾기 위한 항해는 유럽인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왕족들은 아프리카의 서쪽 연안을 탐험하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 항로의 개척은 곧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바스쿠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1498년 인도로 향하는 해상 경로를 완성시켜 동양의 향신료와 불을 유럽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향신료, 비단, 그리고 동양의 다른 자원들을 손에 넣기 시작했으며, 이는 유럽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이 항로의 개척은 단순히 경제적 중요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또한 지리적 지식의 확장,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질적인 문명과의 접촉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은 더욱 세계 중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레스토존을 찾는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의 접촉, 새로운 대륙의 발견. 탐험이 계속되면서 유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아시아를 향한 항로를 찾는 여정의 일환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유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에게 물질적 자원과 새로운 시장을 제공했으며, 이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프레스토존의 전설이 궁극적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대를 이끌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비록 프레스토존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대륙과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제국들의 성립. 유럽은 점차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 자신의 영향을 확대하며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해외 식민지와 무역로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에서 제국을 구축하면서 세계적인 해상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식민지 확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파와 같은 종교적 이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프레스토존과 같은 전설을 믿으며 새로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고, 이는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아즈텍, 잉카와 같은 고대 문명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유럽의 문화와 기독교가 들어섰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상호 영향. 새로운 대륙에서의 탐험과 식민지는 또한 문화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은 동양, 아프리카, 아메리카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유럽의 전염병, 무역, 그리고 식민지 지배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으며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급격히 사라지거나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동양에서 향신료, 차, 비단 등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가져왔고, 이는 유럽의 문화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동서양의 상호작용은 예술, 과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동양의 과학적 성취와 철학적 사고는 유럽의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서양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레스토존과 역사적 반성. 프레스토존의 전설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전파와 세계의 질서에 대한 유럽인의 상상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 전설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일으킨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세계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상상력과 현실이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프레스토존의 전설이 끝나면서 기독교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슬람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은 사라졌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현대의 세계에서 느껴지고 있으며, 대항해 시대가 열면서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지역적,
문화적 경계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하나의 지구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터 존의 전설은 단순한 상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유럽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설이 직접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